나요? 내 이름은 최경래. 최경래? 나이는 80. 80?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최여사라고 부를게. 네. 손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유, 귀찮아, 진짜. 가정의 달 5월이다. 한국은 5월이 되면 어린이날부터 스승의 날, 그리고 어버이날까지 한 달의 모든 기념일이 다 몰려있는데 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일본은 5월이 엄마의 날이고 아빠의 날은 6월 셋째 주에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5월 둘째 주 일요일, 엄마의 날이다. 꼼꼼하게 뽑아야지. 이거 살아있네. 나머지 네가 해. 이거 이런 거 다 뽑아야 돼. 엄청 크지? 큰 거만 할 테니까 응. 짜잘한 거 네가 해. 아참, 우리는 지금 지난주 예고한 대로 내가 뽑고 남겨두었던 잡초를 둘이 열심히 뽑고 있는 중이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쓰는 마음. 이게 어버이날 노래인가? 빈자리 이 없어라. 저기 뭐지? 스승의 노래가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어버이날 노래는 왜 이렇게 매번 스승의 은혜로 끝나는 건지 모르겠다. 여튼 올해, 아니 오늘 엄마의 날에는 독립한 큰아들이 회사 일이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나중에 이런 날이 오면 무척 서운할 것만 같았는데 이게 또 집에서 함께 살 때와는 다르게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니 바쁜 아들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음식 솜씨는 그닥이지만 그래도 집에 온다고 하면 그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떡볶이랑 실컷 만들어줄 텐데 우리 부모님들도 평생 이런 마음이셨을까? 됐지? 끝났지? 이거 배고파진다.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래. 뭐 사줄게. 뭐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두리입니다. 네, 우리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예, 그래서 오늘 치킨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BBQ 669 BBQ 치킨 먹으러 가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한 20분 거리에 BBQ 치킨이 있다는 걸 배달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참 매질아시한 어. 경험이었어. 또 마침 엄마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맛있는 걸 사주라고 저한테 돈을 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쏘는 걸로 지금 BBQ 치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아들이 엄마의 날 엄마 맛있는 걸 사주려고 통장에 돈을 꽂아줬다고 그러는데 나 아빠한테 보냈어요. 아빠 통장밖에 몰라. 근데 얼마 받았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치킨 사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또 치킨 먹자 그러고. 너 치킨 좋아하지 않아? 뭐 그닥 좋아하진 않은데 BBQ. 그죠. BBQ는 또 저희 여튼 우리 또한 일본에 와 살고부터는 어버이날이라고 용돈을 붙이는 거 외에 특별히 휴가를 내서 부모님을 뵈러 가지는 않았다. 굳이 핑계라면 일본은 어버이날도 다르고 공휴일도 아니라는 이유가 있지만 나름 통장에 용돈을 꽂아드리는 것만으로도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부모님 또한 현금을 꽤 반기는 눈치셨는데 부끄럽지만 부모가 된 나도 아들이 주는 용돈이 제법 반갑다. 어머, 한글이야. 한국 치킨. 오, 한글을 이렇게 내세웠네. 타베오다에도 있는데? 오. 여러분, BBQ 올리브 치킨. 와, 들어갑시다. 좀 희한하다. 근데 맛있어 보이네. 오, 그렇지. 이게 조금 희한해요. 보통 이렇게 어, 한글로 간판에 걸어놓지는 않거든요. 폰트가 약간 촌스럽죠? 촌스럽다니. 진짜 이렇게 매장에 오니까 한국에 온 것 같아. 풀. 우린 아직 이렇게 젊어 아들이 통장에 꽂아준 외식비가 좋아라 룰루랄라 치킨 먹으러 왔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이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만큼 큰 효도가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실 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엄마와 한 약속을 지키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좁아. 저기 앉아. 카메라가 저기 있어. 에이, 뭐가 저기. 저기 앉아. 이거 안 나오는데? 조절하면 되지. 앉고 싶어? 나중에 필요할 때 오면 되잖아.
엄마는 지금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시다. 엄마는 내가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을 때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당신의 병을 정확히 알고 계시던 엄마는 자신의 몸이 특히 자신의 기억력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고 하셨다. 아마 엄마는 TV 속 유튜브에 매주 딸이 나오는 걸 보시고 내가 무슨 영화로도 만드는 줄 아셨던 것 같다. 그래서 난 오늘 그동안 내 얘기만 하느라 바빴던 이 손을 엄마를 위한 또 그 시대에 가난했던 한 시대를 거쳐왔던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온다. 하이, 고치 데스. 하이, 우리들이 브이로그. 엄마 여기 보고 얘기하면 돼. 아이고, 엄마 큰 딸이고. 나의 이름은 이재경. 나의 이름은 최경래. 나는 지금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독한 마음을 먹고 10년을 넘게 이놈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왔는데 이제 이놈이 나보다 더 독해졌나 보다. 이 질기도록 버거운 이놈이 이젠 내 머릿속까지 집어삼키고 있으니 말이다. 아마 이놈은 내 마지막 숨이 쉬어지는 그날까지 날 괴롭힐 것이고 이윽고 내 숨이 끊어져야 이놈들도 그 긴 싸움을 마치고 편하게 쉴 것 같다. 막내딸이 오고 있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10여 년 전 난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뒤 10년을 넘게 혼자서도 잘 견디며 살아왔는데 최근 들어 일상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몸은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굳어져 갔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자꾸 깜빡깜빡하는 내 머릿속이다. 내가 자주 가던 장소, 매일 마주하던 사람들, 또 어제 일인지 오래전 일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또 어떨 땐 중년의 얼굴을 한 사람이 날 엄마라고 부르는데 기억이 돌아오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다. 그럴 때마다 내 모습이 참 한심하고 어이가 없는데 결국 난 아이들과 상의해 지금의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나는 더 늦기 전에 또 내 머릿속이 더 하얘지기 전에 나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다. 나의 얼굴을 가장 많이 닮은 또 내 젊은 시절 목소리까지 꼭 빼닮은 우리 막내딸에게 말이다. 엄마 저 뒤에 있다. 엄마 온다. 엄마 와. 엄마 나 알아보나 보다. 엄마. 투명한 창문 너머로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들긴다. 중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왠지 익숙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누구 한번 한번 봐봐요. 아이고, 우리 막내. 나를 보며 울고 있는 막내딸이 엄마 하고 있는데 내가 또 한 번에 알아보지를 못했다. 내가 이 세상을 버틸 수 있게 해준 말이 이 엄마라는 말이었는데 세상 참 헛되다. 그 옛날 첫째 딸이 입을 오물오물거리며 날 처음 엄마라고 불러준 그날, 그 순간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저기 지금 운전하고 있는 저 딸이 나의 첫 보물이다. 날 처음 엄마라고 불러준 나와 같은 큰 딸. 물론 나에게도 날 보물같이 여겨주셨던 엄마가 있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지금도 엄마 품에서 나던 그 포근했던 이를 모를 풀냄새가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해마다 색감 좋은 옷감으로 예쁜 옷을 만들어 주시던 엄마. 내가 태어난 곳은 시골 중에서도 아주 외진 촌구석이었지만 경찰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하고 살았던 것 같다. 나에겐 위로 오빠 셋,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엄마는 큰딸인 나를 유독 예뻐해 주셨다. 사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마당에 있던 평상에서 바느질하던 모습과 부엌에서 음식을 하던 모습, 그리고 또렷하진 않지만 예뻤던 엄마의 얼굴이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 집에서의 내 마지막 엄마에 대한 기억은 어느 날 밤 자고 있는 날 꼭 끌어안고 숨죽여 흐느끼며 울던 엄마의 울음소리다.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땐 엄마는 사라지고 안 계셨다. 엄마. 좋아. 기분 어때? 기분 좋아. 좋아. 얼만큼?
추운 겨울이었다. 엄마를 찾으러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던 것 같다. 눈이 퉁퉁 부어 볼이 무척 쓰라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볼이 아팠던 건지 아니면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 두려웠던 건지 잘 모르겠다. 그때 내 나이가 고작 7살이었다. 근데 엄마 매니큐어도 누가 이렇게 칠해줬어? 어디서? 울며 불며 온몸이 눈물 범벅에 콧물 범벅이 되던 그날 동네 사람들이 날 보며 수군거렸던 기억이 난다. 경래야, 너네 엄마 시집가 불었다. 기다리지 마라. 네 엄마 안 온다잉?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친할머니께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이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으니 살림은 너가 맡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할머니인 당신까지도 내가 돌봐야 한다고. 엄마, 근데 아까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나 온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았어? 너무 예뻐서? 내가 어느 정도 커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가 새 시집을 가기 몇 해 전 경찰이셨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은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다. 홀로 남게 된 엄마는 시어머니의 병치레에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에게 남편 잡아먹었다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이를 알게 된 엄마의 형제들이 엄마를 바다 건너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셨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 그 시대에 그리고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 다른 집으로 재혼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다 알 수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엄마가 날 그렇게 끌어안고 흐느끼던 게 날 버리려고 한 거였구나. 그렇게 엄마는 오빠들과 나만 남겨놓고 내 밑에 있는 여동생만 데리고 떠났다. 엄마가 너무 미웠다. 지금도 엄마 품에서 나던 냄새는 이렇게 선명한데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 깊이 골마터진 상처까지 더 또렷해지는 것 같다. 갑자기 또 머릿속이 하얘진다. 낯선이가 날 계속 엄마라고 부른다. 계속 딴청을 부려보지만 날 계속 엄마라고 부른다. 애써 큰딸을 쳐다보지만 멋쩍게 웃기만 하는데 다시 한번 만져보니 내 딸이다. 눈, 코, 입, 내 젊은 시절 그 얼굴 꼭 빼닮은 우리 막내딸. 엄마, 옆에 불 보여?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낮에는 물을 길러 집안에 물을 채워놔야 했고 오후부터는 장작으로 쓸 나무를 주우러 그 무서운 산속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만 했다. 물론 아침밥부터 저녁밥까지 모두 내가 해야 했고 병세가 점점 깊어지는 친할머니의 식사부터 변처리까지 모두 내가 해야만 했다. 하지만 힘들다는 내색도 그런 신용도 할 수가 없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오빠의 매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4-5살 터울인 내 바로 위에 오빠는 아마 그때가 사춘기였었는지 오빠는 항상 화가 많이 차 있었다. 안 맞기 위해서라도 하라는 일 다 하고 집안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이나 네가 고생했다라는 말 대신 자신의 심보가 뒤틀리는 날이면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 날 때렸던 오빠. 나중에 어른이 돼서야 네가 어릴 적에 진짜 많이 고생했지 라는 말은 들었지만 어릴 적 오빠에게 받았던 상처 또한 지금도 내 마음속 고스란히 골마터져 멍처럼 남아있다. 웨이퍼지만 저희 분들은 시집가고 또 시집가? 뭐 아니야. 또 시집가? 오빠가 보면 깜짝 놀라겠네. 나 또 시집가라고 그러네. 진짜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작을 줍고 집에 돌아왔는데 방 안에 누워서라도 오메 우리 경례 왔단가 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없었다. 난 그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나이였고 이상함을 느낀 오빠가 동네 고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나에게 신랄 같은 희망이 사라지던 순간이었다. 그때 내 나이 9살. 지금 생각해봐도 그 어린 게 무슨 용기가 있었던 건지 난 그날 바로 집에 있는 할머니 쌈짓돈을 훔쳐 집에서 도망쳤다. 이제 할머니마저 내 곁에 없으니 어린 마음에 이대로 집에 있다간 오빠한테 맞아 죽을 것만 같았다. 아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이 상황이라면 엄마가 분명 날 반겨줄 거라 생각했고 엄마도 내가 너무 보고 싶었다며 나를 꼭 안아줄 거라 생각했다. 이젠 이 엄마랑 같이 살자고. 그렇게 하루 꼬박 걸려 버스 타고 배를 타고
하고 걷고 또 걸어 엄마를 찾아갔다. 엄마는 처음 보는 갓난아이를 품에 꼭 안고 나오셨는데 나의 새로운 남동생이라고 하셨다. 엄마는 날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그 선했던 눈빛이, 그 따뜻했던 엄마가 날 차갑게 몰아내셨다.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며 내 등을 떠미시는데 엄만 나에게 두 번 다시는 여길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다. 난 다시 배를 탔다. 집으로 가는 배가 아닌 고향 땅 반대로 향하는 배를 타고 육지로 갔다. 난 그렇게 9살에 집을 나와 내 스스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엄마 나왔어? 안 보여. 잘 안 보여? 엄마 눈 크게 떠봐. 육지에 나가 대부분의 생활은 식모살이였다. 그때는 손이 야무져 보이는 애들을 부잣집으로 데리고 가 갓난아이도 보게 하고 집안일도 보게 하곤 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학교도 보내주고 예쁜 옷도 사입힌다고 했다. 물론 나도 그 긴 세월 좋은 주인도 만나고 심술궂은 주인도 만났지만 시도 때도 없이 때리기만 하는 오빠에게 벗어날 수 있었고 땔감을 줍는다고 그 무서운 산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집을 나와 식모살이를 하던 친구와 함께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처음 일을 하게 된 식당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남편은 나에게 무척 다정했고 식구들도 참 많았다. 시부모에 딸린 형제들까지 총 10식구가 한 지붕 아래 살았는데 그 길고 길었던 식모살이가 끝나고 결혼을 하고 나니 또 식모살이가 시작된 것이다. 식모살이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저 잠깐의 꿈이었지만 힘들어도 예전처럼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엄마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를 버리고 나간 나의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살면서 얼마나 다짐을 했는지 모른다. 최경래 씨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결혼할 때쯤 누가 가장 보고 싶었어? 결혼할 때 누가 가장 보고 싶었어? 엄마. 엄마네 엄마? 안 오셨지?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엄마 그게 마음에 한해 많이 맺혔지? 그래도 난 결혼해서 식구가 생겨 참 행복했다. 어릴 적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명절이 와도 생일날이 와도 또 기쁜 날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언제나 늘 난 혼자였는데 그런 나에게도 식구가 생긴 것이다. 나요? 내 이름은 최경래. 최경래? 나이는 80. 80? 우리 최 여사님은 고향이 어디여유? 전라도 삼두리예요. 전라도 삼두리? 예. 엄마는 어떻게 하다 인천에 살게 됐어? 엄마 인천에서 결혼했잖아, 아빠랑. 삼두리서 응. 밥에서 오빠 주고. 밥에서 오빠를 그때. 오빠 밥 해주고. 응. 방아 찍고 뭐. 응. 나물 두고서 할머니가 이제 아침에 밤낮에 그냥 가만 누워 있어.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머니. 어. 냈지만 뜯어갖고 송 같은 거 있어. 응. 원래 꾸며갖고 등걸이 깔아야지 등걸이 아프니까. 그때는 병원을 안 다녔으니까 뭔가 병이 있으셨나 보네. 뭐 밥은 먹여줬어. 일. 엄마가? 엄마가 그때 몇 살이었는데? 몰라 9살. 10살 됐겠다. 엄마 시집 가버리고. 엄마는 시집 가버렸어? 엄마 버리고? 그럼 또 없었지. 못됐다. 엄마네 아빠는? 아빠는 6회 때 죽고 엄마네 아빠는 뭐 하시던 분이었는데? 경찰이었대. 외할아버지가 경찰이었어? 어머, 나 왜 그때 그걸 몰랐지? 경찰인데 나 그때 봤어. 뭘 봐? 아빠 죽으러 갔다. 어머머, 웬일이야. 우리 할머니가 돈 싸놔가지고 막 엄마한테 맨날 이러게 껌껌해서 이년 어떤 놈부터 먹고 왔냐고. 엄마네 엄마한테? 소리라 동네방들 다 질. 옛날 드라마에 보면 시엄마가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막 그러잖아. 동네방들 떠나면서. 아이고, 엄마는 엄마도 나쁘다고만 할 수 없네.
엄마 그래. 자식을 버린 건 나쁘지만 남편도 없는데 시집살이가 힘들었던 거잖아. 엄청 아내지 미래주고. 그렇다고 엄마랑 자식들을 버리고 시집을 그냥 가버리셨어? 너무했다 그래도. 근데 하루 저녁에는 그날 제사였어. 근데 그 제사 되게 자는데 엄마가 막 나를 빡게 하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거든. 근데 그날 떠나려고 했나 봐.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 동네 친척들 다 찾아갔어. 찾아갔대. 친척들이랑 막 짜고 이렇게 씹어내버렸어. 엄마는 그거 기억한다? 응, 그래도 엄마가 껴안고 간 거? 응. 아이고. 봤는데. 아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내 나이도 80이 되었다. 젊었을 땐 그렇게 미웠던 엄마였지만 그 고된 삶을 다 지나고 보니 이젠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엄마도 어쩌면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지 않으셨을까? 집을 찾아갔어. 엄마네 집에서 가까웠어? 멀어. 배 타고 가. 배 타고 갔어? 배 타고 걸어서 한 2시간 가. 초딩짜리가? 응. 거기까지 걸어갔어. 엄마 그랬어. 아, 어서 가라서. 아이고 딸내미가 찾아왔는데 응. 문전박대를 한 거야? 그래, 빨리 가. 엄마는 엄마 못됐다. 거기 가면 1시, 2시야. 얼마나 배고파. 내가 아침도 안 먹고. 그래서 그냥 나왔지. 나하고 배를 타면서. 부로 목포 간 배를 타서 내가. 엄마네 집이 목포가 아니, 우리 집은 저기잖아. 임자잖아. 임자인데 목포로 가는 배를 탔다고? 응, 거꾸로 탄 거지. 초딩이? 응. 왜? 아무나 배에서 착한 사람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려고. 얘기해서 우리 살게 해달라고 하려고. 그럼 지금 얘기하면 엄마 가출을 한 거네? 응.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그럼. 왜? 그래도 집이잖아. 내 집인데 가면 오빠는 또 뚜를 빼고 내가 잘못하고 아이고. 밥 지리겠다고 때리고 뭐 했다고 때리고 막 그래. 아이고 그 어린 거 그래서 보아하다. 그걸 안 보려고 해. 엄마 모험심이 참 대단했다. 대단해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방 같은 데가 있어 배가. 있지. 그 할머니들이 많아. 거기 들어가서 앉았어. 어디 가요 이 배는? 그럼 물어봤어. 임자 가는 배 아니냐고 물어봤어. 일부러? 창피하니까. 아니 이래 뭐 보관을. 아, 나 어떻게 해줘. 우리 집이 임자인데 임자를 가야 되는 이 배를 타서 어떻게 해줘. 영악했네 그냥. 엄청 막 거짓말을 했어. 아 그러면 잘됐네. 우리 저 사돈 있는데 그 집 아들 군인이래. 군인 높은 사람이래. 나도 거기 살 수 있겠네. 거기 가서 그럼 살다 1년 살다 집에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그게 그 옛날 흑백 영화 보면은 그 나이 어린 애들이 어떤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잖아. 그 엄마 그 식모살이 같은 거 한 거야? 아,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갔어. 들어갔는데 아이고 잘 왔다 하면서 자기네 딸이 암대에 산대. 그 딸이라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한테 얕본다. 엄마 데리고 가서 그 딸내미한테 주는데 엄마를 딸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갖고 무시당할까봐? 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네. 그리고 옷도 그 아들이 막 군인 높은 놈이라 굳이 높은 놈이야? 그때는 세타도 못 입었어. 이 친구가 세타 같은 것도 막 짜서 보내고 그래서 나 입으라고. 엄마 입으라고? 엄마 되게 좋았겠다. 다 해주고 행복했어. 근데 행복했어. 엄청 행복했어. 그러고 막 불 따러 가고 막 그런 걸 몇 개씩 따오면 할머니가 엄청 좋아했어. 그런 거 따라가면 애들하고 같이 가서 친구들도 많았어. 엄마 없는 친구도 많고 시집가면 엄마 같은 친구들? 시집가면 그치. 엄마는 그럼 그때 어떤 점이 행복했었던 것 같아? 할머니가 반가이 받아주고 좋아해주고 왜가 좋아해주고 나도 밥에서 잘 맛있겠다고 막 그러고 잡수. 엄마가 해준 거 맛있겠다고 잡수시고. 그랬어. 아이고. 그 말에. 힘들어? 이제 내일 하자 엄마. 그래. 아직 시간 많으니까. 응. 좀 누울까? 그래.
나도 이제 삶의 끝자락에 와보니 더욱더 엄마가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다. 나는 이제 다른 욕심은 없다. 그저 아이들이 날 떠올릴 때 아픈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걸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그것이면 난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조심스레 남기는 나의 이야기가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게 된다면 부디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작고 조용한 이름 하나에도 누구에게나 긴 인생이 숨어 있다는 걸. 사랑한다, 나의 보물들아.